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한테 뭔가 하나만 말해줄 수 있다면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마. 근데 요즘 친구들은 우리 땐 그게 어딨어. 누나의 정말 유명한 짤이 하나 있어요.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한가인, 한곤 이걸 헷갈려 하면서 한 게 있잖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A씨 건배. 그건 정확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한가인 씨가 언니 여기 식당 자주 오시는 곳이죠? 아, 네, 맞아요. 여기도 제가 자주 다니는 그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좋아하는 이자카야 중에 하나예요. 오늘 무슨 오늘 신년회죠, 신년회. 저희 식구들하고 신년회가 있습니다. 저 식구들 한번 인사시켜 드릴게요. 뭐야?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안녕하세요. 소민아! 너 머리 왜 뽑았어?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나 생일이야? 감사합니다. 야, 아닌가? 야, 이거 귀에서 어떻게. 엄청 오랜만에. 우리 1년 만이죠. 너무 놀래라. 너 머리가 왜 그렇게 됐어? 변화하려고 누나. 언제 뽑았어? 오늘요, 오늘? 진짜? 나 왠지 마음에 들어. 아, 진짜? 진짜 잘 지냈어? 너무 반갑다. 오랜만에 봬요. 여러분, 죄송해요. 사진! 좋아. 이렇게 모이는 게 1년의 행사라서 사진 찍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고은언니 한고은의 우리 게스트들로 저희 식구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마다엔터테인먼트 배우 김동준입니다. 누나랑은 같이 작품하면서 처음 뵙고요. 누나 많이 존경하고 하던 대로 하세요. 누나한테 삶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는. 네, 이건 사실입니다. 너무나 사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현명이고요. 선배님이랑은 이제 굽힐 수는 없다 촬영을 같이 했었었고 오늘 유튜브 촬영까지 한번 재미나게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다엔터테인먼트의 차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공연 쪽을 일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매체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는 중이고요. 선배님에게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딕션이 너무 좋잖아요. 목소리랑. 안녕하세요. 저는 마다 배우 차시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선배님을 매체에서 정말 많이 봤는데 옆에 제가 앉아있다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익 씨. 네, 안녕하세요. 꿈이 있어 행복한 남자 손원익이라고 합니다. 네. 멋있다. 저는 야, 다르다. 감사합니다. 다르다. 마다 엔터테인먼트 제 소속사의 식구들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계시지만 오늘 다 모시지는 못했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마다에 거의 한 15년 넘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있었는데 저희 있던 소속사에서 저희 대표님께서 나와가지고 마다를 차리시고 한 지가 15년이고 쭉 계산하면 2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식구, 정말 가족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모여서 1년에 한 두어 번씩 자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또 시간을 좀 빼가지고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식구들이 일단 음식을 좀 시켜야죠. 그죠? 그 케이크는 어떻게 준비하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 누나 시작하시고 축하를 못 해줬어요. 만나 뵙고 해드리려고. 그 요즘 너무 예쁘지 않아요? 골드번트 화이팅! 골드번트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누나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누나.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그럼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좋다. 우리 동준이는 요즘 뭐 지냈어? 천천히 강렬하게라는 작품이 이제 촬영이 지지난주에 다 끝났고 어디 거야? 나 몰라. 넷플릭스예요. 상반기 하반기 사이 나올 것 같고 주인공이 누군데? 공유 형님이랑 송혜교 누나랑 야 좋겠다 너. 공유 형한테 열심히 맞았어요. 진짜?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많이 묵혔던 작품 빌런즈 이제 공개돼가지고 현명이 뭐 하고 지냈어? 항상 똑같이 오디션 계속 보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시작했어? 한 1년 정도 됐는데 진짜 그냥, 미안해. 몰랐던. 나는 개인적으로 현명이가 좀 앞머리를 좀 잘랐으면 좋겠어. 아니면 좀 근데 처음 됐을 때도 맞아 누나 이 얘기 많이 했어. 저한테 이 얘기 많이 했어. 앞머리 확 까보라고 이 얘기 많이 했어. 좀 올리면 안 되냐? 올리면 안 돼? 재미잖아.
네, 저 그럼 다음 뵀을 때 한번 알겠어요. 제가 스타일링을 기대해볼게요. 오여서 우리 미연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옛날에 공연을 했었으니까 계속 좀 공연 쪽 하다가 요새는 이제 오디션 보려고 노력 중이고 합니다. 네. 애기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내년에 들어가요. 내년에 들어가요. 네. 이제 시작되네요. 그래요. 우리 시연이는 저는 차기작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오디션 주시는 거 열심히 보고 몸매 관리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은데 이게 잘 어렵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화를 좀 많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영화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모범 택시 3 나왔잖아요. 했다면서. 해야지. 모험 택시 3에서 어떤 역할이었죠? 첫 에피소드에서 일본에 이제 도박을 하다가 잡혀가는 불쌍한 여자의 역할을 했는데요. 불쌍했나요? 네, 너무 불쌍했어요. 알겠어요. 맨날 맞고 울고 막 그랬어요. 야, 너무 힘들겠다. 근데 저는 일단 그런 경험 자체가 일단 상업이 그런 현장이 처음이기도 했고 절벽에서 점프하는 거라든지 뭔가 바닷가에서 제가 진짜 네, 힘들었구나.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 감정도 겪고 그런 것들을 하니까 저는 너무 즐겁기만 했어요. 그치. 그 좀 희열이 있어요. 네, 너무 내가 카메라 앞에서 이런 감정의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빠져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빨리 다음 작품도 또 하고 싶어가지고 야, 대단하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원익이는? 저도 선배님 같은 작품의 작은 역할로 촬영 끝냈고 그 전에는 독립 장편 하나 촬영을 하고 그것도 끝냈고 지금은 또 오디션 바빴구나, 다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안해. 얘기하는 자꾸 일루 시선이 가네. 드세요. 먼저 하나 드시고. 마지막에 와서. 아니, 먼저 하나 이게 드시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누나, 누나는 요즘 어떠세요? 난 잘 놀았어. 난 뭐 별거 없고 그냥 유튜브 하고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다? 나 진짜 맨날 가가지고 나 어디가 너무 아픈데 뭐 이상해 그래서 막상 검진하면 멀쩡한데요? 맨날 이랬다고. 근데 이번에 위염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약간 좀 건강에 좀 마음을 기울여보자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좋은 작품을 기다리고 있죠. 누나한테 술을 권하면 안 되겠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우린 그러진 않아. 약에 빠져가지고. 누나 이게. 동준이가 올해 몇이지? 저 44 됐습니다. 마흔에 한창이지 뭐. 우리 동준이는 뮤지컬도 했고 우리 미연 씨도 뮤지컬도 했지만 놀라시겠지만 둘이 동갑이에요. 장가 못 갔고 아름다운 가정과 아들이 있고. 동준이는 장가 안 가? 아니야, 땀 흔들 흘리지만 미안해. 아니, 제가 막 되게 짓궂게 놀리거든요. 미안해. 아닙니다. 연애 얘기만 묻지 말아달라고. 미안해. 눈치 없이. 자, 패스. 저는 19년도에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영화에 학도병 32번으로 대사 한 줄 없지만 하지만 첫 번째 그 상업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의미 있다.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고생했겠다. 한 11월부터 제가 찍은 건 그때부터였는데 그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막 너무 춥고 아무래도 전쟁 영화인데 그게 상륙 작전하고 막 겨울에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바다가 더 따뜻해. 바다에 있으면 더 따뜻해요. 나오면 추운데 살수처럼 이제 비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흙밭에서 하는데 막 터지고 막 하는데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게 상황에. 연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컷하면 그때는 이제 그 현타 밀려오잖아요. 왜냐면 배우들은 누가 덮어주고 챙겨주고 그렇죠. 하는데 그런 거 없잖아. 없죠. 근데 그때도 온수풀이랑 이제 있었구나. 구급차도 있었어요. 막 이제 저체온증 걸릴까봐. 세상 많이 좋아졌다. 우리 땐 그런 거 없어서. 근데 힘들었던 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게 얻은 것들이 더 값진 거죠. 나는 그래서 알아. 한겨울에 뭐 1박 2일 이런 거 보면 입수하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 진짜 너무 추울 것 같은데요? 한겨울에 물에 들어가면 일단 머리가 딱 얼어. 그리고 정말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로 온몸을 한 2만 개, 3만 개 긋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정말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쎄하얘지는데 생각 다 잡고서 연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물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덜 추워요? 아니야. 바다는 그럴 수 있는데 산속의 강물은 그거 아니야. 그죠? 계곡물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찍었지.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
그거 있지. 서프할 때 입는 거. 아, 네네네네. 그거 잠수복 같은 거. 그거 안에 입는다 그러더라고. 우리 때 그게 어딨어. 생자로 했어.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일했다는 거. 저는 촬영 말고 그 상업 촬영하기 전에 이제 뭔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했던 게 있는데 1년을 잡고 독백 100개를 한번 그 얘기 나 옛날에 찍었었어요. 한번 들은 거야. 네, 1년 동안 이제 일주일에 2개씩 해가지고 독백 하나만 영상. 해봐. 기억나는 거 있어? 근데 그게 미안. 일주일에 2개씩 해서 찍고 나서 까먹었어요. 맞아. 네. 휘발성 메모리야. 진짜로 그래서 그때 기억이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캐릭터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 조명이랑 헤어도 다 다르게 그때 여러 가지 자기의 모습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다 도전했던 것 같아요. 외관적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외관도 그렇고 내면도 성격도 그렇고. 그렇고 이제 오디션을 가면은 프로필 한 장으로 저 사람 저럴 것 같다 라고 그래서 해서 선입견이 들어가죠. 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프로필을 낼 때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사진을 내잖아.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깨달았던 거 나를 찾아가는 그런 수순이었나 보다.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았던 역할이 제가 또 했는데 이게 괜찮다고 하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인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를 좀 많이 그치. 네. 현명이는 되게 악한 역할도 잘할 것 같아. 사실 그치? 저 데뷔를 할 때 악역을 그렇게 했어? 평범하게 나왔다가 마지막에 약간 반전 약간 사이코 킬러 있잖아. 네, 완전 지적인 사이코패스. 막 편의점에서 수더분하게 있는 그런 총각, 옆집 총각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페야. 선배님은 해보고 의외로 싶으신 이렇게 해본 것들이 많이 없어. 근데 난 해보고 싶은 거는 엄마. 엄마가 물론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이제 아기들 엄마였잖아요. 근데 이제 내 나이는 이제 이런 아이들이 내 딸로 나오는 엄마잖아.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저 느와르를 해보고 싶어요. 액션 느와르. 그래서 제가 이제 크라브마가라는 운동 잘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아니야, 너무 헬스도 재밌어.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크라브마가라는 그게 뭐야? 그 호신술 기반의 근접 전투술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복싱 기반으로 해서 유도나 주짓수 기술도 배우고 총이나 칼 이런 것도 다 배울 수가 있으니까 대단하다. 일단 액션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스트레스가 너무 풀려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어디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쳐볼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 미트를 치는 행위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도 쫙 풀리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되게 건강해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배우면서 언젠간 꼭 액션 느와를 한번 너무 해보고 대단하다. 싶다. 난 너무 이렇게 준비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배우분들 되게 리스펙트해, 진짜로. 봉준 배우님 혹시 뭐 이자카야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장기 있으시다면 접니다. 저예요. 원인이가 아니, 저 진짜 아인데 여기에 나왔을 때 뭔가 그래도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준비된 배우, 준비된 배우. 진짜 재미없으면 어차피 편집 당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병 있으면 병? 이거요? 태워줬는데 비워줄까? 아닙니다. 술 한 잔만 따라 잠시만요. 깜짝 놀랐어요. 나 놀랐어. 난 땀남. 난 진짜 다운 줄 알았어요. 여기 에어컨 안 되나? 아니 뭘 막 이렇게 하길래 못 끊으려나 이랬다? 근데 갑자기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가 하고 이렇게 다시 먹으면 이제 나오고 뭐 이 정도 그냥. 옛날에 이경규 선배님께서 80년대 초반에 저 하나 해도 돼요? 저는 사진을 좀 사실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 사실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현장 사진이에요. 제가 엽서를 사실 만들어 왔어요. 아 직접 찍은 사진으로요? 먼저 선배님부터 원하시는 사진 어머나 너무 예쁜데? 이거 종류별로 하나씩 종류별로 가지시면 하나씩 딱 세 가지 종류야. 나도 이런 장기 할 걸 뭐 이상한. 고마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장기는 아닌데 요새 불량연애가 불량연애 불량연애가 뭐야?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에 나오는 네, 시작도 하기 전에 얼굴이 너무 뜨거워지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누구예요? 베이비짱? 베이비짱 베이비짱.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떠네私って人生で一番大切なものっていうならやっぱりね
아나시카 게로나 까지입니다. 일본말을 정말 잘하는구나. 아니 사실 우리는 어쨌든 누나 이제 시작하는 배우들이잖아요. 네네네네. 사실 아직은 많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살에 와닿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잊혀지지 않고 사랑도 계속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누나? 잘 모르겠어. 나도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아마 우리가 다들 가지고 사는 숙제 아닐까? 나는 그랬어. 나는 처음에 우리 모두들처럼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을 했는데 잘 됐다? 그래서 되게 알려졌는데, 그리고 해피투게더라는 드라마를 찍고 그 다음에 약간 소속사 문제고만 이래가지고 일을 못하고 스탑이 된 시간이 있었어. 한 1년, 2년 정도? 이제 해피투게더 때 같이 나와서 승승장구 이제 막 떴던 신인들이 전지현 씨, 차태현 씨, 뭐 이병헌 씨는 그 전에 많이 하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좀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근데 그때 태양은 없다 찍고 시트콤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막 해서 했는데 나는 활동을 못 하겠단 말이야. 그때 처음 느낀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얼굴만 예쁜 그런 배우 살짝 나갔다가 사라지는 그런 배우가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느 순간까지 나는 탤런트 한고은이었어. 영화를 하지 않으면 보통 옛날엔 탤런트라는 이름을 써줬어. 그래서 나도 배우라는 수식어를 갖고 싶다라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난 배우라는 수식어를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아마 경성 스캔들 끝나고 아마 내가 여우조연상을 그때 받아서 그런가? 그때부터 이제 배우 한고은이라고 수식어를 붙여주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연기를 하고 싶었던 시작이었고,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성적표가 나오는 직업이잖아. 우리 성적표는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이잖아. 이 드라마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뼈를 갈아 넣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이거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것도 아마 모든 배우분들이 같은 숙제를 안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취감을 얻을까?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조금만 비틀어서 그러면 지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누나? 나 지쳐. 누나 지쳐? 그래서 나는 다작을 하지 않잖아. 나는 체력적으로 지쳐.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사랑과 야망 같은 거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되게 길게 해서 8개월 찍었다? 그래서 캐릭터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 근데 거기가 너무 센 캐릭터라서 거기 좀 오래 걸렸어. 근데 지치지 않고 계속 가는 이유가 또 작품에 들어오는데 너무 그 작품이 하고 싶어.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 그러면 내가 육신이 다 사가 있어도 이거는 내가 못 보내 이런 애들이 또 들어오잖아. 또 그러면 또 힘내서 하는 거고 그렇게 가지 않나? 아직은 누나 같은 어떤 이런 느낌을 못 받아봤으니까 모든 배우들이 아마 꿈인 것 같은데 대본을 받는 배우가 된다는 거,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배우가 된다는 건 어서 누나 말한 그것도 느껴보고 싶다. 정말 힘들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 휴식기가 필요한데 너무 매력적인 역할이 나한테 딱 오는 그건 느껴보고 싶죠. 나도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기다렸어. 그래서 그렇게 작품을 많이 했어도 정말 나한테 이건 딱 내 거야 라는 게 몇 개 없어요. 진짜 없어. 지금 5손가락 안에도 안 꼽히잖아. 근데 배우들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다들 배우 말고 조금 혹시 다른 거에 또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다른 직업이요? 네, 다른 직업이나 다른 일이나. 저는 선생님 지금 뭐 시간 강사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해서 선생님 딱 선생님 스타일 아니야? 누가 봐도 선생님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일을 진짜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까 고민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긴 해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니까 좀 더 노년기를 준비를 해야 하나? 준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마음부터 좀 노후를 준비했어. 맞네요. 많이 흔들리고 많이 걱정되는 세상과 부분이 약간 타협을 해야 되는. 네. 불쑥불쑥 들어요. 다 그래. 그치, 다 그래. 안 그래? 봉준이는? 전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계속 흔들린다는데. 나는 미안합니다. 저는 이거 말고 할 자신이 없어요. 누나처럼. 그러니까 누나는 나는 이게 아니어도 나는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내가 쫄본가 봐요, 누나. 그래서 아직 시작도 못 해본 기분이야. 뭔가 뭐를 해가지고 만족감이 막 이렇게 좀 더 많이 차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아직 뭔가의 첫 단추도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느낌이에요, 나는. 나는 약간 그 역발상이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 같았어.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랑은 너무 숨막히잖아. 왜 그런 거야? 나는 다 모두 만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조금 더 의미 있지 않나? 나는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했어도 잘 했을 거라는 자신이 있어. 그래서 나는 뭐든 해도 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근자감이 있다? 그냥 나의 근자감이고 이 일은 내가 택한 거야. 하고 싶어서. 나는 다른 걸 했다면 난 어릴 때 생물학을 좋아했다? 그래서 나 진짜 해부하고 막 이런 거 막 A 플러스 받거든. 지금 돌아보면 아 수의사를 할걸. 요즘에는 수의사가 짱이야. 저는 동물 좋아하고. 근데 어쨌든 나는 그래. 지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 이거 해다 안다면 가서 뭐 편의점에서 알바라도 뛰지 뭘 하던 못 먹고 살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궁금해요, 요즘. 저는 요즘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고. 그럴 때고. 그런데 주변에서 그래요. 제가 밝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중에 되면 너도 성격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뀌고 싶지 않거든요. 너도 시니컬해질 거야. 언제나 나처럼 그렇게 밝을 순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그 사람 만나지 마.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요?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밟아 미리.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무슨 시련들이 내 인생에 다가와서 그게 나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언정 그건 내 몫이지. 왜 그 사람이 너는 그렇게 나쁘게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 맞아요. 아주 못됐네 그 아저씨. 누군데? 어머니 아니야 혹시? 선배님이 지금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언니기 말 잘한다. 왜냐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뭐 저희한테 너 후배니까 이렇게 살아, 배우는 이러니까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무슨 고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어때?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고은 선배님 같다는 생각을. 고은 선배님이 갖고 있는 그 따뜻함 그리고 솔직함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고은 선배님을 찾고 그런 마음을 브라운관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선배님의 인기 비결은. 너무 고맙다. 그래 봐. 시원이도 너의 그 밝음을 놓지 마. 너의 빛인데. 처음 만났을 때 선배님께서 저한테도 번호 주시면서 고민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야기 다 근데 아무도 전화하지 않아. 나처럼 해. 미연 씨하고 동선이네 가끔. 집에 와서 자고 가도 된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한테 뭔가 하나만 말해줄 수 있다면. 이왕이면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마. 그럼요. 그거는 절대. 그럼요. 알겠습니다. 담배꽁초 하나라도 네, 웬만하면 맞습니다. 어긋나지 않고 살아도 살만은 하더라. 한번 짠 한번 해도 될까요? 그럴까? 야 그래. 짠하기 딱 좋은. 잘했다. 짠하기. 저기 이거 하나 더 시킬까 자기야? 점점 추워졌어. 그치? 왜 뭐? 네? 뭐 줄까? 아니. 필요해요. 살짝 춥다고. 추워? 네. 그럼 온도를 한 18? 올려볼까요? 난 지금 딱 좋은데. 나도 딱 좋아. 자기가 아직 갱년기가 안 왔구나. 아니에요. 오고 있어요. 진짜?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진짜 이 막 확 더웠다 이게 시작한 지가 작년부터거든요. 와, 왜 짜증이 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혼자서 이걸 되게 많이 해. 그래서 막 그 갱년기 에스트로겐 약은 안 먹었지만 보조제 있어요. 그런 걸 먹었더니 너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먹기 시작했네요. 누나 우리 그때 41살 때 송년회였나? 그때 내 누나한테 누나 40살은 어때? 맞아. 강호동 선배님 얘기해 주시면서 누나 얘기해 줬잖아요.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그래 난 또 물어보고 싶지. 50은 어때 누나 지천명은? 이제는 좀 초연해져. 40대는 우리 아까 자기 얘기했지만 20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괜찮아. 치고받고 말지 뭐.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근데 40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옛날만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아. 50대에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조금 곱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자라는 걸 준비하는 그 순간 그거를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수준이 되더라고. 몸은 맞아 더 아파. 근데 마음은 조금 더 내려놓게 되더라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나한테 만들어준 스캡? 그 흉터? 뭔가 단단해진 그런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무언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예전만큼 많이 아프지 않아. 크게 아프게 하지 않는 거는 있더라. 만약에 그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39? 그러면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었던 일이 좀 많게. 근데 사실 잠깐만요. 영수 형님 만난 그때 아니죠? 맞아요.
공연은 하다 보면은 이제 퇴근길이라고 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있고 이러니까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팬이 있으신지. 그런 팬 나 없었어. 아 진짜로. 에이. 나는 오히려 이 채널을 하고 나는 사실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이 채널을 열고 나서 댓글을 달아주는 걸 보시고 다른 이제 우리 뭐 PD님이나 여기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되게 무해해요. 좀 유기농 분들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사우나에서 이렇게 쓱 사우나에서 쓱 그 음료수를 밀어주시는 분들은 계시고. 와 스윗하다. 이거는 그냥 내가 궁금한 건데 누나. 대한민국에 있는 누나를 아는 모든 어떤 사람들이나 시청자들이나 누나의 정말 유명한 짤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누나도? 몰라.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누나한테 한가인 인터뷰를 그거? 한가인 한곳 이걸 헷갈려하면서 한 게 있잖아. 나는 정말 누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이거는. 근데 뭐 이게 방송에서 네, 너무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물어봐도 싶다. 되나 아니나 모르겠는데 아니.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누나? 그 기자가 와서 다시 사과도 하고. 아니야 너무 옛날 일이긴 한데 그건 정확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이거야. 한가인 씨가 나보다 훨씬 잘 나갔단 말이야 유명하고. 근데 내가 가는데 나를 잡은 거야.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나를 잡은 거야. 나는 굳이 이 사람이 나를 인터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얘기를 앉았어. 네. 근데 한가인 씨 이러는 거여서 한가인 아니에요. 웃었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또 두 번째 한가인 씨 하고 불렀어. 그래. 근데 그때 그 마음이 그건 거야. 거 봐. 넌 나를 인터뷰하고 싶지 않잖아. 괜히 붙잡아가지고 왜 나 민망하게 만들어. 이러지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괜히 나를 잡아가지고 인터뷰하려고 왜 노력했어. 괜찮은데 나 인터뷰 안 당해도. 이런 느낌이었어. 그녀에게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그러지 않아. 왜냐면 나 인정해. 한가인이 나보다 유명했어. 그 이후에 와서 사과는 했어요 누나한테? 난 그게 아니지. 궁금하더라고. 왜냐면 그 이후에 그녀가 나를 찾아올 수가 없었어. 그렇게 석고대지 할 만큼 큰 일도 아니잖아. 막 거기 정신없고 하니까 그럴 수 있어. 정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마음도 없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도 현명이를 다른 이유로 몇 번 부른 것 같은데 있잖아. 그게 그렇게 크게 뭐 나는 그 정말 아무런 나한테 의미가 타격이 1도 없는 일이었고 그냥 약간 이제 자괴감 느끼는 거지. 그래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 뭐 이런. 누나가 더 예뻐. 맞아요. 누나가 훨씬 예뻐.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이해합시다. 에이씨 건배. 한건 선배님 짱. 2026년에 우리 고은 언니 한권에 출연하신 기념으로 네. 진이가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대요. 네.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고은 언니 팀에서 이루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누나랑 멤버십 트레이닝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MT요. MT. 네. 누나랑 가서 이렇게 MT에서 놀고 게임도 하고 제가 아는 이제 엑서사이즈 같은 게 많거든요. 가서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 네, 번. 네. 알겠습니다. 현명이는? 아버지가 조금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가족들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우리 현명이는 착해 빠져가지고 이 순간 마셔도 자기를 위해서 뭔가 바라지 않네요. 저도 건강. 미연 씨는? 저는 아직 데뷔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데뷔를 해서 아이와 함께 엄마 나온다를 하는 게 저기 엄마야 동현아 엄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연이는? 저는 제 26살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과 저도 작품을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 원익이?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작년보다 나은 올해기만 하면 좋을 그것도 너무 좋다. 누나는요? 나도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한 해이기를. 나 욕심 많아. 난 작품도 하고 싶고 MT도 가고 싶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다 니네 거 다 내 거. 잼! 선배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식구들 오늘 이렇게 뜻깊게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덕분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저희 마저 즐거울게요. 여러분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도 화이팅! 마다 화이팅!